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어제 정재훈 멘토님께서 시장 장중 공개 방송으로 인해서 하루를 좀 빠지셨습니다. 그 사이를 이상로 멘토님이 채워주셨는데요. 자, 오늘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다시 나오셨어요. 자, 시장 얘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시장은 2106.5포인트, 0.66%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올 것이고 2120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저가를 깨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2130포인트대입니다. 즉 21선에 대한 부분들이죠. 시초가를 고가로 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밀리느냐에 따라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32만원짜리대죠. 241선인 132만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반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특히나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조금 깊게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주들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지만 소폭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매물 소화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만기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만기일 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면 항상 그 다음 날에는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 뭐 이 부분들을 만기 후유증이라고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132만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반격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지수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실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계 자금들은 강하게 들어오기는 당분간 조금 힘들다라고 한다면 종목을 압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종목을 압축을 한다면 실적을 기반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간다. 즉 결국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 소규모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을 조금 더 보실 때는 실적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지금 현재 1.02%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지수는 706.4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들만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유리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얼마 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일단 연기금 쪽에서 중소형 펀드에 대한 1,500억 환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초과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군들이 반발력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시장도 이제 실적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저의 판단은 아직까지 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일단 상반기 고점은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내수 섹터나 제약바이오 쪽 여전히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전부터 일단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IT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 주도 섹터가 바뀐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건 반도체 장비 쪽이나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큐브세를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정재훈 멘토님께서 증시 큐브세가 얼마나 중요한 프로그램인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 관점을 계속 코스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코스닥이 훨씬 지금 코스피 쪽보다는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시장은요, 가야 되는 곳에서 분명한 해답들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많이 들어오고 흔들거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가야 되는 섹터 쪽에서 매수세는 계속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흔들흔들거리지만 결국은 다시 간다는 것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그 공개방송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파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양합니다. 이 주가를 조금 떨어뜨려서 더 싸게 매집을 하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주가에 조정을 줘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개인들 매수세를 떨어뜨리거나, 개인들을 같이 탑승 안 하고 가거나 그런 마음이고, 아니면 차익 실현이거나, 안 그러면 주가의 향방이 좋지 못해서 손절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사는 마음은 똑같죠.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합이 되는 것은 결국은 성장성이죠. 그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확신을 가지셔도 되고요. 그 확신에 집중 투자해도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페인트를 오늘 아침에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MDS 테크도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지금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얘기 드렸죠. 오늘 현대페인트가 소폭 조정이 좀 들어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와 있고, 그리고 현대페인트, 지금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신사업, 그리고 면세점 사업에서의 신세계와의 업무 조인,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들고 가셔도 된다는 말씀 꼭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MDS 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MDS 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성, 그것이 바로 무인 자동차 시대와 더불어서 올 수 있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 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상승하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BGF 리테일이라든가 GS 리테일, 편의점 관련주들이 또다시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고요. 에이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오늘 한 7% 가까이 또 오르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신문 꼭 좀 참고해 보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프로그램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꼭 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저희가 빠른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화기를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메딕스요. 휴메딕스요. 네, 매수 가구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85,300원에 네, 10%요. 85,300원에 40%.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필러가 조금 네. 조효과가 많이 들어가지고 네. 들어갔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이요. 28. 그럼 아직까지는 이 필러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혹시 필러를 한번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주위 사람들이 좀 많이 맞아가지고요. 주위 사람들이 네, 어떻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러죠? 네, 효과 본 사람도 있고 좀 네. 안 본 사람도 있어요. 휴메딕스가 그 휴온스의 자회사예요. 네, 네, 근데 필러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메디톡스를 좀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메디톡스는 보톡스 쪽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보톡스에서 필러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이 필러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이제 보게 되면 미용에 대한 욕구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네, 그럼 필러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주름살을 없애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이는 들었어도. 그죠? 네, 젊게 보이고 싶고. 일단 85,000원짜리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일단은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겁니다. 박스권형으로 좀 당분간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11만 원 그렇게 좀 보시고요. 네,
1차 10만 원, 그 다음에 11만 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좀 짧게 잡아 드릴게요. 8만 한 4천 원대, 8만 5천 원대 잡았으니까 한 8만 2천 원 있죠. 8만 2천 원. 예. 그 정도 전저점을 하회하지 않는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H 바텍 KH 바테.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26,600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0%. 예, 10%. 이거는 뭐 알고 싶는 거 이거는 매수로 조금 뭐 한 10% 더 해야 되는 게가 매도를 해야 되는 게가 싶었어라. 근데 아버님 참 재밌으십니다. 뭐 이래 종목 교체가 잦아요. 아니 그 이렇게 종목 교체 작게 하셔서 그래 수익은 났어요. 아버님 주식을 재미로 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이제 매도를 해봐야 뭐 또 이익 보는 것도 있고 이제 뭐 이익 보는 것보다 손해 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이런 거 하도. 그러니까 예, 아버님 이래 이게 이익 보던 안 팔라 해도 또 내려가려고 또 한 10% 이래가서 5% 6% 내려가면 또 팔고 나면 또 올라가고 팔고 나면 올라가고 네 그래 버려가 또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받는 지가 좀 됐는데 또 전번에도 알보내 뭐 어제도 뭐 18,000 몇백 원 내가 매도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거 이제 한번 견디보자 싶어 견디봤는데 아까 아침에는 또 얘가 해가 올라가도만 또 상대가 아침 팔라 갔다가 또 보니까 오해 보니까 폭내려가 버려. 이거는 조금 사 못해야 되는 게가 언제 안 팔라고 이제 해가지고 하는 그 회사 한 6종목 있는데 그래도 누구는 세 종목은 벌써 한 3개월 됐는데도 하이닉스 같은 거는 벌써 뭐 한참 오래됐는데 내 지자리 빼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 보고 계시니까 그래. 내 보고 계시니까 내 올라갔다 내 내려갔다 가지고 그죠. 내 보고 계시니까 그래. 하루 종일 내보 새벽 뭐 이거 하는 거 보면 이거 뭐 9시 하는 거 너희선 나와가 김선은 씨하고 이거 뭐저 하는 거 밤 12시 그 보고 자고 또 새벽에 또 3시 나면 보고 자고 그러니까 그래, 안 봐야 되겠어 이제. 예, 그렇게 노력하셔도 그래. 수익이 별로 없잖아요. 결국은 네, 보기는 뭐 서로 하루에 무슨 그뭐 7시부터 그뭐 6시부터 보낸 게 요거 다 끝나면 3시 20분까지 보고 또 네. 밤새 또 보고 뭐 아버님 얘기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재밌게 얘기 다 하셨는데 결국은 아버님 얘기의 주요 핵심은 뭐냐면요. 내 샀다 팔았다 해도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 샀다 팔았다 샀다 해도 수익이 안 난다는 건데 KH 베텍은요 조금 수익권역으로 들어가면 그냥 파세요. 이게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이 과도하게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실제로 안 좋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파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한 여기까지 반등 주면요 파세요. 21,500원 이상 여기 올라오면 여기가 저항대예요. 어쨌든 저항대에서는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1,500원 나도 오늘도 아침에 올라가지고 팔아볼라 하다가 그때 뭐 네, 21,500원 오면 파세요. 이게 지금 크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예, 투자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예, 한 종목 꼭 쥐고 가세요, 제발.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주셨나요? 저는요, 우리 산업을 네, 한 몇 달 전에 샀는데요. 1,500원에 10%. 1,500원이요? 네, 1,500원에 10%를 몇 달 전에 산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전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보니까 주식 수가 좀 줄어들었고, 네. 또 우리 산업 홀딩스가 또 들어와 있고, 네. 근데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우리 산업이 지주사로 체제로 변환이 됐어요. 그 거래가 네. 정지가 됐었던 걸 알고 계셨어요? 네, 정지될 수 있어요.
그 우리산업 홀딩스하고 우리산업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단 우리산업 홀딩스 주식도 갖고 계실 거예요, 어머님이. 예, 우리산업 홀딩스가 들어와 있고 네. 우리산업도 주식수가 줄어들었고 그랬어요. 네. 그거 합치면 얼추 비슷할 거예요. 네. 네. 우리산업 홀딩스도 갖고 계세요, 근데? 예, 음. 저절로 들어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자,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예, 전기차 부품 공급하고 있죠? 네, 테슬라 모터스에. 네. 모르셨구나, 어머니. 그죠? 아주 자세히는 몰랐어요. 네. 일단 우리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우리산업 같은 네. 경우도 전기차 이 테슬라 모터스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지라 일반 부품 섹터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사실 테슬라 모터스가 실적이 점차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테슬라 모터스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라면 우리 산업도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1,5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죠? 1,500원에 이제 주식이 들어왔겠죠. 예. 그럼 지금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정리를 좀 하세요. 우리 산업 당분간. 네. 정리를 하시고 다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산업 홀딩스는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산업 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7,000원대가 일단 1차적으로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종목을 교체하셨다가 다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좀 해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다음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로닉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2695님, 42,000원에 매수 20% 보유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루트로닉, 왜 좀 들어가셨는지, 42,000원에 고점대인데요, 그죠? 고점대에서 들어가니까 이제 불안해지신 거죠, 그죠? 오늘 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윗꼬리를 좀 달고 좀 떨어졌는데 이 가격대에 들어가시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예요, 사실은. 지금 10,000원대에서 거의 2년 만에 40,000원, 5,00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00%가 훨씬 넘는 지금 상승을 했는 건데 어떤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이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자본금 52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거의 4,400억대 정도 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 이것이 더 간다 할지라도 이 구간에서 따라붙는 것은 옳지 않은 전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따라붙으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조금만 왔다 갔다 흔들거려도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글쎄요, 저는 조금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이라도 수익으로 바뀌면 차익 실현해놓고 얼마든지 밑에서부터 이렇게 루트로닉처럼 장기 성장세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데 이걸 늘 여기서 따라 붙으셨다는 게 결국은 단기 매매예요. 단기 매매로 수익이 나셨다면 참 다행인 일입니다만 조금 전에 한 분 그 전화 상담 해드렸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기 매매는 결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단기 매매 5번, 6번 잘 들어가다 7번째 한 번 당해도 크게 당하고 결국은 수익은 거의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해보면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돈은 안 되는 그런 게 단기 매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요거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 매도하시라고 좀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YG엔트를 매수하셨어요. 63,300원에 20%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63,3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다면 상당히 오래되신 종목 같아요. 보니까 2013년도 때에 2013년이나 2012년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대신에 좀 여유를 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63,300원에 20%예요. 단가를 좀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51,400원 자리대인데 이 박스 권역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5만 원 이하 권역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저는 단가를 한 10% 정도만 더 낮추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한 57,000원대 정도까지, 그 정도 때까지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6만 원짜리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단가를 낮추셔가지고 일단 6만 원 정도 때까지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문자네요. 4477님 SK케미칼 58,000원에 20% 오늘 매도할까요? 58,000원 잘 사셔놓고 왜요? 오늘 왜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SK케미칼은요. 장기 저항대인 이 부분이죠. 68,000원을 뚫고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 동사의 성장성은 결국은 바이오 시밀러 산업, 그 제약 산업 쪽에서의 성장세와 맞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중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동사의 주가가 급등세를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약들, 그런 제약들, 즉 바이오 시밀러 제약들을 본다면 이것은 지금 오히려 강력 매수 시점으로 보셔야 되고 68,000원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면 추가 매수 시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은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우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18,850원, 비중 15%.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생산되는 그런 기업이죠.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네, 주도주죠. 주도 섹터입니다. 근데 지금에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죠. 18,000원대 매수를 잘 하셨습니다. 18,850원 정도면 잘 사신 것 같고요. 일단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2분기 때 실적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하반기 때도 아마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까지도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좀 러프하게 1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6282님 파트론 11,850원 40% 상담 부탁드려요.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뭔 상담입니까? 참 이렇게 확신 없으시면서 투자하시면 이거 결국은 올라가도 제대로 수익 못 낼 거고 지금 조정 들어왔다고 들어간 부분이 조금이라도 조정 들어오면 결국은 수익은 얼마 못 보고 만약에 이게 조정이 크게 들어와 보면 들어와 버리면 불안해지기 짝이 없는 종목이죠. 그런데 왜 지금 들어가셨는데 확신을 못 가지시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낙폭이 과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행선, 즉 사고자 하는 사람들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맞물려 있는 공간이죠. 아직은 사고자 하는 쪽의 사람들의 어떤 입김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에서의 9,000원대 하단을 강하게 지지받고 올라왔다는 것은 여기 9,000원에서 11,000원, 그러니까 결국은 11,000원대의 지지선을 확보를 다시 하고 여기 박스권 상단인 14,500원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1,000원하고 14,5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11,000원대 부분까지 내려오면 좀 추가 매수, 그리고 14,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분할로 매도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수고하십니다, 정재훈 씨. 네, 어떤 종목에 텔레비 잘 보고 궁금해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H 코리아요. DHP 코리아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4,000원에 30%. 14,000원에 30%. 예. 아버님 이거 4월 중순에 사셨죠? 예, 쭉 사가지고, 4월 중순에 사가지고, 15,000원부터 사가지고, 네. 조금씩 조절한 겁니다, 그게. 그게, 네. 제가 산 이유는, 네. 3, 4분기에, 네. 생산 캐파를 더, 완라인을 더 늘린다고 해가지고, 네. 자기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샀습니다. 일단 DHP 코리아가 인공 눈물, 누액제라고 예, 알고 하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좀 회사는 잘 알고 있어요. 네, 잘 판매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기대감들이 과거에서부터 있었죠, 아버님? 예, 예. 3,0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예, 예, 예. 6배. 예. 예, 5배네요, 5배. 예. 그죠? 그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5배가 올랐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겠죠? 예. 예, 지금은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최근에 4월 중순 들어서면서 이제 가격 조정을 한 번 더 줬거든요. 예. 11,000원까지 주더라고요. 네, 조정 더 줄 수 있습니다. 예. 주도주가 이제 주도주가 바뀌어요, 아버님. 예. 3월 달부터 계속 주도주 바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 예. 예, 근데 계속 제약주들을 보신단 말이에요. 물론 제약주 중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더 갈 거예요. 예. 예. 3월 달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제약주 그럼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예.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예. DHP 코리아 일단 14,000원대에 매수를 하고 계세요.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일단 빠져나오세요. 예, 그렇게 할 예정인데 네. 오늘 보니까 주식을 자꾸 눌리고 이러니까 네. 반등이 오겠는가 하는 그 반등이 오겠는가는 확신이 안 서네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반등은 네. 나올 거예요. 예.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14,000원짜리 단기로 끊어주시고 예, 예. 다시 잡으셔야 돼요. 예. 네. 지금 오늘 조정받은 상태에서 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예. 네, 11,000원대 중반, 11,000원대 중반권까지 다시 한번 밀려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조금 더 매집해도 되겠습니까? 글쎄 이게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예. 그 시간 동안에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예. 그게 사실 한번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저는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주도주가 바뀐 보통 몇 개월 갑니다. 그럼 예. 몇 개월 동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이걸 중기적으로 난 버텨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 이 상태에서 완연하게 돌아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DHP 거래가 상당히 좋아요. 3, 4분기에 증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좋은 상황인데 예.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메리트를 느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했다라면은 4분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까지도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이상에는 뭐 2016년도에 대한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되는데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누액제 시장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좀 참고하세요.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 말씀드린 사이에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코스피는요, 2100선은 지지를 시켜줬습니다만 13포인트 가량이 빠진 2106선 부근에서 마감이 된 듯 보이고요. 코스닥은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700포인트를 다시 재탈환하고 705포인트 선상에서 마무리되었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견고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시장의 흐름들은 뭐 대체적으로 뭐
거래소 시장보다는 뭐 코스닥이 유리하다라는 부분들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옵션 만기일 전후에 옵션 만기일 날 항상 상승 마무리가 되게 되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2100포인트대 초반까지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기관 쪽에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가 불만인지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수급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투신 쪽에서 500억대의 매도였었고 금융투자 쪽에서 1600억대의 매도를 보였단 말이죠.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약한 흐름들이에요. 일단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기엔 좀 더 버겁지 않았을까,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아야 일단 움직일 수가 있고,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사라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 종목군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주도 섹터가 바뀔 겁니다라는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해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별화된 모습들만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나와준 애들은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오지가 않는 애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밀려 내려오기 시작할 것이고, 최근에 IT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죠. 주도 섹터가 그쪽으로 될 것이다라는 점을 3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 제약주를 산다는 얘기죠. 조정인 줄 알고 모든 제약주들을, 반대로 IT를 샀어야 되는데 계속 그 과정들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IT 신고가 가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전부 다 이제 관심 있게 보겠죠. 그럼 저는 다른 쪽 섹터를 보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적게 오른 종목 중에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요, 결국은 뭐 여러 번의 반복적 흔들기가 반영이 되는 시장입니다. 이 반복적 흔들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심지구든 매매하셔야 된다는 것은 이 레드로버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레드로버가 굉장히 조정의 폭이 컸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많이 흔드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결국은 무상증자도 했고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최근에 뭐 게시판 같은 데들 여러분 들어가 보면 이 레드로버의 실적 가지고 비난하는 분도 있고 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결국은 성장성이죠. 앞으로의 이 문화 콘텐츠 쪽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굳이 뭐 우리가 꾹 쥐고 가는 전략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전고점대 영역에서 어느 정도 비중 차익 실현을 했고요. 다시 7,500원, 즉 이 부분에서는 언더슈팅이 나왔다고 판단되는 것은 다시 재매수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60% 70%를 가더라도 결국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100%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흔든다고요. 분명히 가야 될 종목이 조금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곧 반영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인지에 대한 부분, 그것을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없다 뿐이지 시장은 결국은 성장성 쪽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입니다. 문자는요 013-3366-0110번이니까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이셀이요. 하이셀? 네네.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165원 정도 될 거예요. 1165원. 네네. 네, 수익 크게 나셨는데요? 예, 아니, 조금 더 돌고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하이셀. 요즘 계속 조정을 좀 받더라고요. 예. 근데, 자, 요런 것들은요, 예. 결국은 추세를 지금 타고 있어서, 네. 익절가만 잘 잡아놓고 가시면 돼요. 아, 종가상 예. 1730원 안 깨면 한번 들고 가보세요. 지금 수익 이미 크게 나 있는데,
종가상 내가 익절가 1,730원 딱 잡아놓고요. 종가상 이 1,730원을 깨지 않는다. 그럼 들고 와보시고 1,730원 깬다. 그러면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2,200원을 넘어간다. 그때 네. 익절가를 2,000원까지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히 안 가보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한참 추세를 타고 있는데 회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회사가 좋은 그러니까 회사는 아닌데 추세 타고 있는데 굳이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아, 그래서 익절가 조금 덜 먹더라도 익절가 잡아놓고 가는 전략이 맞아요. 이거는. 예. 아, 그 전에 저기 뭐야 HLB도 네. 익절가 잡아놓고 했다가 미리 팔았더니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익절가를 잘 잡아놓고 가셔야죠. 익절가 그때 익절가도 안 돼 있는데 그냥 파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그 후에 팔았어요. 일절가 잡아놓고 그때. 그런데 계속 올라가더라고 HLB. 아, 익절가 터치해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 막 일절- 한 2개월 동안 조정 주다가 막 튀어 올랐는데 작년 한 11월 정도 팔았는데 지금 3배도 더 올랐어요. 제가 판 가격이. 네. 그러니까 근데 이 HLB하고 하이셀하고는 비교할 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아, 얘도 네. 저기 삼성병원에 인공관 저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냥 이제 시장이 그거고요. 실제로 거기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주셨나요? 예, KMW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18,100원에 18,100원에 예, 30%입니다. 30%요. 예. 그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통신 장비 섹터가 앞으로 네. 예전에 보니까는 그 많이 좋아진다 그래 가지고 네.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네.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 반등 신저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이 18,0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혹시 올해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작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작년 한 5월 정도 되셨겠네요, 그럼. 예. 일단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 실적. 작년에 2014년도에 적자였었죠? 예. 예. 매출액도 줄고 단기 순이익도 적자고요. 그죠? 네. 올해 예상은 뭐 흑자 370억, 영업이익 370억에 단기 순이익 28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요거 못 믿겠습니다. 1분기 적자예요. 1분기도. 올해 1분기 59억 영업 적자에 단기 순이익이 60억 적자입니다. 예, 그 1분기는 적자로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 근데 예. 지금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냉정히 KMW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자때는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손실권역도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에서 뭐 손절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반등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반등폭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한 12,000원 정도요? 12,000원이요. 네, 일단 그 정도까지는 보시고요. 예. 그 정도 아마도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 때는 왔으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한 13,000원 정도? 13,000원에서 9,000원 요 사이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는 지금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무턱대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저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까지도 일단 어쩔 수 없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거라는 거. 그럼 네.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봐서 네. 한 2, 3천 원 오면은 어느 정도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돼. 그렇죠. 저는 좀 줄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뭐 더 좋아질 그렇게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아직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뭐 올해 전망치가 예상치가 이게 대체적으로 이 증권사에 대한 평균치 요 부분들을 좀 내는 건데 지금 이 무선 통신 관련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LED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괜찮은데 치킨 게임 중이죠, 치킨 게임. 그죠? 혹시 이게 뭐 베트남인가 그때 공장에 네. 이렇게 뭐 투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 혹시 그런 것도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까, 이게? 베트남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베트남 시장에 크게 공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이게 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과거에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가 PCB 업체들 베트남 진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고 이제 꼭지 쳤다라는 얘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네. 일단 12,000-13,000원 오면은 반 정도는 네, 그때 다시 비중을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카프로에 카프로.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7,400원. 비중은요? 비중 한 10% 정도래요. 10% 조금 못 되는. 1년 넘으셨다, 그죠? 예. 그 어머니 왜 방송 보실 때 참고를 안 하셨어요? 화학, 조선, 정유 계속 안 좋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얘기 됐고 재작년도에도 얘기 드렸는데 그죠? 카프로가 이게 울산에 있는 회사죠, 어머니. 그 울산에 이 카프로락탐 여기 회사인데 자 이게 바닥권 영역은 이미 통과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예. 조금 더 추가 매수하면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 정도 산 가격에 오면 팔까 싶어요. 그럼 10% 추가 매수해서 이 정도 상가격만 오면 수익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냥 본전 정도는 되니까. 근데 어머니 이거 10% 추가 매수하는 거 갖고 다른 거 사시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예, 이게 화학주가 다시 크게 상승한다.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지금 농업 시절에 잘 살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똑같은 얘기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죠? 화학, 조선, 정유, 철강 쪽은 이미 중국 시장으로부터 많은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엔저로 인해서 일본 업체들까지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선진 업체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머니? 네, 그러면 지금부터 손절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요거 살짝 반등 오면 손절하셔도 되고요. 지금 손절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얼마든지 좋은 종목군들이 많은데 굳이 수익성도 떨어질 만한 종목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체 매매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비중 20% 이상을 실어갖고 거기서 빨리 손실을 보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략상. 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 테라세미콘이요. 테라세미콘요.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 17,000원에 20%예요. 17,000원에 20%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는 이제 뭐 저 방송에 보니까는 네. 뭐 금년에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고 또 많이 더 빠져가지고요. 네. 한 2달 전에 그렇게 사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 간다 그러는데 네. 이것도 얼마나 가나 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아버님 이거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글쎄 한 2만 한 5천 원 정도요. 그때 절반 파세요, 아버님. 아, 그때 오면 팔라고요. 네, 그때 절반 파시고요. 네. 나머지는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 가져가 보세요. 아, 10%만 팔고 10%는 네. 가져가라 이거죠. 다시 한 번만. 이제 10%만 팔고 2만 5천 원에 10%만 팔고 10%는 가져가라 이거죠. 그렇죠. 홀딩하라 이거죠. 그렇죠.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 바뀔 때까지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강연에 있으시죠? 예, 강연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러도록 하죠.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정수 멘토랑 함께 갑니다. 16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거제시 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올라옵니다. 경주에서 진행을 합니다. 일요일 날 마찬가지로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입니다. 원효관 209호에서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안동으로 갑니다. 내일이죠. 오후 2시에 안동 청소년 수련관 1층 정서 함양장으로 가는데요. 참가비 무료고 문의전화 177-7451번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랑 둘이 함께 같이 가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점점 문경, 상주, 예천 이쪽에 계신 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